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스트레스 DSR 영향이 굉장히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대출 규제가 약발이 먹히면서 수요층 관망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일단 거래량이 살짝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00건을 넘어서는 아주 최소의 거래 반등을 위한 바운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 더욱 거래량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젠 부동산 자금이 기본적으로 잘 돌지 못하는 비선순환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계속해서 거래량 공회전만 거듭할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 최대 고비를 맞을 시점이 바로 4월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각종 부동산 우회로를 터주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일단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막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더 이상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블러킹, 무조건 부동산 쪽으로 과도하게 역류할 수 있는 자금을 막자는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규제까지 등장하게 된 건데, 확실히 지난주 발표한 이 집값 지표를 보면 서울 쪽 집값을 비롯해서 경기권을 넘어서서 지방까지도 계속해서 1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이 하락세가 약간 주춤하게 보이는 그래프가 거의 볼똥말똥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방은 부산과 대구 그리고 세종 등등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거든. 썰물과 밀물이 교차되듯이 부동산 시장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 부동산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3월에 서울이 하락폭이 약간 주춤한 이유는 그동안 그렇게 세차게 떨어졌던 하락폭이 지방 쪽으로, 특히 경기권과 수도권으로 전이가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지방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가 다시 이게 서울 수도권 쪽으로 밀려서 돌아 들어오는 궤적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건데, 특히 대구와 부산은 거의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집값은 일주일 상간에서 엄청난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추세는 3월 하순까지 계속 보합 분위기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남권 중에서 서초구가 집값 하락이 멈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떨어진 낙폭을 주워 담으려는 움직임, 상승분을 계속 반납하다가 이제 조금 다시 걷어들이는 움직임인데, 이거 제대로 거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줄다리기라는 게 내어주고 땡겨주고 내어주고 땡겨주고를 해야 영차가 되는 거죠.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 역시도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데, 전체 궤적을 봐야 한다는 거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숨은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초구 집값 하락 멈췄다. 송파구도 3주 연속 상승이라는 건 그만큼 이런 하락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서울의 원탑 입지의 방어적인 반작용일 뿐이고, 원래 강남권은 집값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까? 언제든 타이밍상 내어줬다가 땡겼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곳이라 별 의미를 두기에는 그리 썩 포인트가 있는 곳들이 아닙니다. 일단 매매가의 균열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전세가가 심상치 않은 걸 자꾸 놓치고 있는데, 특히 서초구가 올랐다고 하는데 전세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어서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서초구 대장단지 레미안 퍼스티지 보십시오. 고점 23억 대비 4억 전세가도 나왔어요. 거의 여기 18억 정도가 훅 빠지고 있네요. 81% 하락세. 이러면 역전세 걱정 슬슬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서초 레미안도 거의 고점 23억 대비 9억의 전세가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58% 이상 전세가가 빠지고 있는 상태고, 서초구 전세가는 거의 폭탄을 맞은 듯이 그냥 흉흉한 모습 그 자체인데, 무슨 서초구가 매매가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지지대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잘못 잡았다가는 썩은 동아줄 잡게 되는 형국입니다. 송파구도 보세요. 집값 풍향계라 부를 수 있는 헬리오시티도 일주일 거래 안에서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33평, 고점 15억 대비 9억 전세가 거래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파크리오 여기도 고점 15억 대비 9억 전세가 거래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뭐 눈이 튀어나올 수준의 전세가 하락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 아주 높습니다. 거의 뭐 40% 이상 빠지고 있어요. 송파구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다는 헬리오와 파크리오가 서로 쌍두마차격으로 뭐 전세가를 쭉쭉 빼고 있는데 뭐 무슨 수로 강남권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 반짝 거래 증가가 보여주는 건 바로 이렇게 앞으로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자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서둘러 매집 의사를 드러내는 아주 소소의 수요 조정폭이 생겨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지. 그것도 뭐 1월 거래량이 뭐 2,500건 정도인데요. 이게 뭐 다시 집값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궤적이 아니란 얘기죠. 모든 지표가, 특히 전세가 지표가 매매가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대출 줄어들기 전에 집을 사자라는 움직임도 이건 뭐 아주 위험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집값이 정상 수준으로 가지 못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무턱대고 집을 사자라고 움직이는 것보단 아주 신중한 동선을 가진 움직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위주의 거래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용 8호제곱 이하, 그러니까 주로 20평대라고 보시면 되죠. 매매 거래 비율이 41만 가구의 48% 정도, 거의 뭐 절반 정도에 이르죠.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사람들의 그 선택지는 절대로 중대형 쪽으로 손이 가지 않고 대체로 소형 위주로 움직인다는 건데, 이게 2006년 이후로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얘기죠. 구축 시장도 뭐 이렇게 아주 실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일단 집값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를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 적어야 되고, 이후 집값이 요동을 쳐도 그리 집값에 대한 내상을 크게 입지 않아야 하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형 평수에 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뭐 인구 구조 자체가 슬림해지니까 굳이 뭐 그동안 단군 역사 이래로 늘 4인 가족 기준이었던 평형, 국평이라고 불릴 수 있는 평수는 이제 발로 차버릴 정도로 쓸데없는 그냥 비용 증가가 더할 수밖에 없는 이 비현실적인 평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 뭐 당연히 구축 시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청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신축도 중소형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국에서 분양했던 중소형 아파트 1순위 청약에는 58만 명 정도가 몰렸습니다. 이 중 20평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건데, 이것도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되는 수치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 거래량 증가가 그냥 살 길을 모색하려는 이 절실한 수요가 중소형으로 몰린 거고, 나머지 중대형, 그러니까 은퇴 세대들이 자산 불리기 위해서 여러 채 킵을 해놓은 다주택자들의 이 주택은 이제 서서히 고사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쓸데없이 평형만 남아돌고, 게다가 가격마저도 뭐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의 상승분을 잔뜩 녹여놓은 그런 집값으로 내놓으니까 이게 팔리겠어요? 무슨 뭐 집값을 용접한 것도 아니고 온갖 짓에 다 갖다 때려 붙여놨는데, 아니 무슨 조선소야? 배 철갑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호가로 엄청난 납땜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호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집주인들 대부분은 실제 하락 거래를 무조건 특수거래, 아니 실제로 그렇게 떨어졌다니까 그 정도로 폭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 급강한 모습을 보여도 무조건 답정너야, 답은 딱 정해진 거지. 특수거래야, 증여거래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한다고 떨어진 집값이 보합해서 다시 반등으로 가나? 일례로 고덕 아르테온 84제곱이 5억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14억에 거래가 된 적이 있었는데 호가는 16억이 넘는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이렇게 호가는 지금 여전히 완강합니다. 물론 뭐 그 모든 자산 아파트에 때려 넣은 부분이 있으니까 나라도 뭐 집값 계속 내려가면 불안하겠다. 그러니 못 먹어도 고야
호가로 계속해서 버티기를 하면 언젠가는 무등 타고 올라가듯이 집값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에 심는데 이거 위험한 겁니다. 자칫 이후에 빠져나갈 수 있는 테러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팩트 보십시오. 제발 집 좀 사주세요. 아우성, 아비규환, 원성이 자자한 분위기. 바로 서울 집 팔자 8만 건이 훨씬 넘어버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서울 매물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 딱 스트레스 DSR 시작이 되면서부터 넘버링이 그 시작점과 맞닿아 있어서 그 시점에서부터 출발을 한 건데 이거 순식간에 10만 건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되면 거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서울 매물량,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보이고 8만 건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했죠. 이제 간보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한편에서 정신없이 호가로 막아내고 있지만, 블러킹을 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눈치를 깐 매도자들이 매물을 막 쏟아내면서 집을 팔고 테러를 확보하자는 식의 게릴라성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8만 선 무너지고 9만 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집단적인 투매 현상,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내놓은 집값보다 적극적으로 아래로 내려서 수요를 유인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8만 건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공적인 대출 창구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내놨지만 대부분 대환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주택 구입 쪽으로는 막혀 있는 상태. 그리고 정책 대출보다는 이제 정책 규제가 발동이 되니까 앞으로 서울 매물은 더욱 폭증할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딱 한 달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달 중순 이후로 그냥 매물이 쏟아져 나올 온갖 부동산 위험 신호들, 이거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일단 의제를 뒤로 길게 빼고 발을 풀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영화 감상하듯이 여유 있게 바라보면 꼭 집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보이는 법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올해 6월에 내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계속 다시 고개를 들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파월이 억비한 금리 인하 시점 그닥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약간의 이런 제스처에 시장이 환호하고 있으니까 이거 딱 1년 전에도 이랬거든. 당장 다음 달에 금리 인하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촉. 근데 여전히 미국이 얼마나 강하게 금리 인상 모드 드라이브를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한국은행은 이런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고 파월이 상당히 이 정치적인 키워드로 시장을 지금 교란시키고 있는 건데 올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는 발언, 자칫 인하 시점이 구체적으로 6월일 수 있다는 폭탄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자칫 이런 움직임과 맞춰서 5월이나 6월이나 7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절대로 하나는 지금 PF 문제하고 가계부채 문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 금리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미국과 2% 차이로 벌여놓고 있는 이 금리 디커플링을 유지해 왔었는데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해서 먼저 내리거나 이후에 내린다? 그만큼 눌러놓은 금리 효과를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인하로 가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따르고 미국도 지금 대선 염두에 두고 미 연준 의사들이 정치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증시가 일단 살아나야 현지권 민주당 바이든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몇 마디만 입으로 털어주면 되거든. 굳이 금리 인하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으니까 실질 경제 지표 보면서 조율을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의 미친 결정, 금리 인하 6월이나 7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보다 더 앞서서 만약 미국과 정말 금리 디커플링으로 완전 결별할 생각이 선다면 4월에도 이런 기대감의 편승, 인하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그만큼 금리에 대한 여유가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느닷없는 디커플링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부동산 쪽 자금 줄기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죠. 강에서 하천으로, 개울로, 그리고 또랑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 거래량이 살짝 증가한 건 소형 아파트 거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매수세가 붙은 거고
중대형 평수의 수요는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 추세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이 다음 달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 미국 파월이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인데 이게 그냥 정치적인 키워드로 그칠 가능성 아주 높아 보인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로빠브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